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로 법유인의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손해는 배상받아야 합니다. 보통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보험회사다 보니 자기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배상을 최소한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손해배상 처리 업무를 매일같이 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일생에 한두 번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보험회사에 끌려다니고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올바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조력자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 일반 상식들을 잘 알고 있게 된다면 적절한 조력자를 구하거나 또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함에 있어서 유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상식들과 그에 따른 쟁점들을 앞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떤 손해가 발생하게 될까요? 먼저 생각나는 게 나가야 할 돈들이 생각이 납니다. 치료비, 그리고 개호를 받게 된다면 개호비 역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와야 할 돈들도 역시 생각이 나네요. 몸이 다쳐서 입원해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해서 벌지 못하는 돈,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해 앞으로 벌 수 없게 되는 돈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이렇게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뉘게 됩니다. 치료비, 개호비와 같이 있는 돈이 지출되는 적극적 재산적 손해,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벌어야 할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소극적 재산적 손해, 그리고 재산적 손해와 별개로 이런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같은 정신적 손해. 각 손해별로 맞는 쟁점들이 있지만 오늘은 장래에 벌지 못하게 되는 소득, 일실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실이익은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어 원래라면 벌 수 있었던 돈을 못 벌게 되는 그러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런 일실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먼저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피해자가 종사했던 직종에 종사한 자들이 평균적으로 얻는 그런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업소득 역시 실제 일에 종사하였고 소득이 있었다면 당연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될 것이 확실한 소득, 예를 들면은 연차가 지날수록 소득이 증가하고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는 계속 증가한 소득을 바탕으로 일실이익이 계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의대생이나 치대생처럼 사고 당시는 대학생이었지만 소득이면 대학생이었지만 차후에 면허를 따서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사고 당시에 4학년이었다 이러면은 면허를 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문직으로서의 소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당시에 의대생 1학년이었다 이러면은 아직 4, 5년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면허를 딸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직으로서 소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끝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안타깝지만 실제 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나이, 직업, 경력에 비해서 현재의 저액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 금액을 바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는 없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통상적인 인부 노인보다 높게 소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금액보다 높게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실제 인정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소득 신고를 성실히 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중 일실이익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시기일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